띠띠띠띠띠띠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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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띠띠띠띠띠 브릉브릉 삐삐 브릉브릉 삐삐 띠띠띠띠띠띠 띠띠띠띠띠띠띠 그동안 길에서 2번인가 만난 60대 한국인 아저씨가 계셨어. 어저께 같은 숙소 같은 방에서 자게 됐는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뜬금없이 그 전날 다른 곳에서 잘 때 새벽에 누가 자기를 툭툭 치길래 왜 그러나 했더니 자기가 코를 골아서 깨운 것 같았다며 혹시 밤에 코를 골아서 힘들게 하면 염려 말고 깨우라고 하시더라고. 우리는 뭐 코 고는 사람 한두 명 만나는 것도 아닌데 밤에 깨웠다는 그 사람은 뭐 그런 걸로 자는 사람을 깨우고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고는 잠이 들었지. 그런데 아저씨가 자기 전에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하신 이유가 있었고 전날 자다가 아저씨를 깨웠다는 사람도 그럴만했기에 그랬던 거였어. 정말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렇게 지독한 코골이는 생전 처음이었어. 그동안 코 고는 사람이 있으면 귀마개를 사용했고 정 힘들면 수면 유도제라도 먹고 자면 잘 잘 수 있었는데 이분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지. 대단히 크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작지도 않은 볼륨에다가 사람의 신경을 콕콕 찔러대는 듯한 묘한 사운드와 템포를 골고루 갖췄는데 거기다가 밤새 중얼거리고 쩝쩝 끙끙거리는 소리까지. 귀마개는 전혀 소용이 없었고 수면 유도제도 듣지 않는 어마어마한 코골이였어. 같은 방에 모두가 잠을 설쳤고 바로 옆 침대에 있던 아빠는 밤새 정말 단 1시간도 자지 못한 채 말 그대로 고통의 몸부림을 치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새벽 4시에 1층 거실로 내려와 거기에 있는 좁은 2인용 소파에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졸다가 아침을 맞았단다. 정작 본인은 잘 잤다 하면서 기지개를 켜고 큰 소리로 하품도 하시는데 정말 얼마나 화가 나든지 아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으면 아빠한테 한 대 맞았을 거야. 나중에 길에서 또 만나서 아는 척을 하시길래 아빠가 소 닭보듯 하고 대꾸도 잘 안 했더니 속으로 왜 저래? 그러셨을 거야. 잠을 너무 못 자서 그런지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더라. 거기다가 아침도 먹을 것이 없어서 10km 떨어진 다음 마을까지 걸어간 다음에야 아침 겸 점심을 먹을 수 있었고 모두 밤잠을 설치는 바람에 다들 기운이 없고 힘들어해서 원래 25.5km를 가기로 했던 걸 포기하고 6km를 남겨놓고 보디아 델 까미노라는 동네에 머물기로 했지. 아무튼 엄청난 코골이로 인해 진짜 참 힘들었지만 순례길에 또 하나의 재밌는 추억을 만들어주신 아저씨였다. 그치? 그래도 일출만큼이나 붉은 흙으로 덮인 높은 언덕을 오를 때 어젯밤 잤던 카스트로 헤리치를 감싸며 쏟아져 내려오는 구름 폭포를 바라보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 언덕 꼭대기에 다다랐더니 나무로 차양이 쳐진 쉼터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지나가던 순례자들이 펜으로 써놓은 글과 그림들이 빼곡하게 차있길래 우리도 펜을 꺼내 우리 이름과 간단한 글을 적어서 기록으로 남겼었잖니. 또 거기서 얼더 할머니를 또 만났잖아. 얼더는 미국인이고 순례길 첫날부터 같이 걸었는데 병 때문에 한쪽 눈을 잃어버린 분이었지.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그분에게 몰려들더니 뭔가 축하한다면서 막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더라고. 무슨 일인가 봤더니 얼더가 미국에서 어떤 문학경연대회 같은데 글을 써서 참가했는데 당선이 돼서 글이 책으로 출판이 되게 되었고 오늘 새벽에 남편을 통해 당선 소식을 들었다는 거야. 우리도 축하한다고 해주고 글에 대해서도 물어봤지만 자세한 내용을 들을 만한 시간과 상황이 아니어서 곧 서로 길을 떠나야 했지. 그런데 아빠는 그렇게 글이 당선되어서 책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얼더가 속으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아빠도 아빠의 책을 써서 출판하고 싶다는 오래된 소원이 있거든. 그런데 아빠가 무슨 문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모험이나 도전을 했던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 서적을 쓸 수 있는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혼자 그냥 수필식으로 써놓은 글은 수백 개가 있어도 출판을 한다는 건 꿈도 꾸지 못했었지. 그런데 길에서 만난 얼더가 그렇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참 잘 되었다고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면서도 한편으론 아빠 마음이 많이 씁쓸했었어. 언뜻 듣기로 본인도 질병 때문에 눈을 잃어야 했는데 아버지까지 편찮을 줘서 병수발을 하느라 자신은 직장도 그만둬야 했고 아버지를 간호하기 위해 시골에 내려와 살면서 그 시간 동안 글을 썼다고 하더라고. 다 알 수는 없지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 그랬기에 책으로 쓸만한 삶의 이야기가 만들어졌을 테고 문학 경연대회에 뽑힐 만한 작품이 된 것이겠지. 아빠는 과연 그렇게 책으로 출판이 될 가치가 있을 만큼 훌륭한 삶을 살아왔을까? 지금 이 글도 대단치는 않지만 아빠로서 너희들에게 조금이나마 살아가면서 삶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남겨주고 싶어 쓰고 있지만 정말 어떤 도움이 되기는 할지 염려스럽기만 하구나. 다른 아빠들처럼 대단한 걸 물려줄 형편도 아니고 오히려 아빠 삶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무언가 단추를 잘못 끼워온 것 같은, 처음부터 다시 돌아봐야 할 필요를 느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책은 고사하고 이런 아빠의 인생에서 나중에 너희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맨 처음에 썼듯이 나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리더가 더 멋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내가 거쳐온 실수는 피하렴 하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도 나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고 또 함께 산티아고를 걷고 있는 거란다. 이 글이 책으로 출판이 되고 그 책이 너희들의 평생의 삶의 등불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 더 나아가 너희 자손들까지 이 글을 통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온 자랑스러운 조상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줄 수 있다면 아빠는 그걸로 충분히 잘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엇보다도 아빠가 쓰는 삶이라는 글이 너희들의 가슴에 새겨져서 너희들이 바로 살아있는 아빠의 책이 되어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 이제 내일과 모레를 지나면 순례길도 중반을 넘어서게 되는구나. 이번 주에 체력 안배를 잘하면서 주말쯤에 레온에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쉬면서 모든 면에서 중간 점검을 해야 할 것 같다. 오늘 저녁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8년 전부터 매년 한 번씩 다니고 있다는 프랑스 노 부부와 멜번 출신 아가씨, 스페인 젊은 부부, 그리고 네덜란드 아줌마랑 같은 테이블에 앉아 이 지역에서 유명한 갈릭 수프와 비프, 치킨 요리를 맛있게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 저녁을 먹고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코골이 아저씨 덕분에 피곤해서 원래 가려던 곳까지 가지 못해 머물게 된 곳이지만 그 덕분에 이곳 숙소에서 처음으로 우리 넷이서만 한 방을 차지하고 편안히 잘 수 있게 되었고 좋은 사람들과도 만나 멋진 시간을 보냈으니 오히려 감사해야겠지? 세상 일에 좋기만 한 것도 없고 나쁘기만 한 것도 없는 것 같구나.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 내일도 새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누려보자. 사랑해.